안녕하세요 기철 여러분들, 진격의 기영입니다. 8년간의 대장정의 마무리를 지은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스토리의 중심에 서 있는 거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인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물론 막강한 통치 권한까지 누릴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진격의 거인에 등장한 거인들 중 어떤 존재들이 가장 강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거인입니다. 3m에서 15m까지 다양한 체구를 지니고 있으며 목덜미를 치게 되면 즉사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을 포함해 신참 병사들에게는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존재들이며 희대의 인간 병기 리바이와 미카사를 제외한다면 수적으로 몰려올 경우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간혹 앙증맞은 모습으로 뛰거나 쌈바춤을 추며 뛰는 기행종이 출현하기도 하는데요. 정체는 에르디아인이 변한 것으로 종족의 특성상 거인의 척수액을 주입받게 되면 거인으로 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초창기에 등장했던 거인들은 모두 에르디아인들이 변한 것으로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 비극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렵한 움직임의 차력 거인입니다. 사족 보행을 통한 기동성에 몰빵한 타입으로서 진격의 거인에 등장하는 9거인 중 가장 전투력이 낮은 존재입니다. 그 때문인지 빠른 움직임을 이용해 적의 동태를 살피거나 다른 거인들의 무기 조달 및 동료를 구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거인 아의 체력 소모가 굉장히 적은 편이며 수개월 동안 거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특히 레벨리오 전투에서는 인간 병사들이 컨트롤하는 기관총을 메고 등장하면서 한층 전투력이 향상된 조사병단들을 처치하는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적의 허를 찌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전략과 변수를 노릴 수 있는 거인이지만 낮은 전투력과 방어력으로 인해 뇌창의 폭발을 견디지 못했으며 계승자였던 피크는 심각한 중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다만 어떤 장비를 장착하느냐에 따라 판을 뒤집을 수 있으며 마지막 최종장에서 피크의 뛰어난 활약으로 인해 엄청난 킬수를 자랑했던 개체였습니다. 강력한 치악력을 자랑하는 턱 거인입니다. 계승자가 유물이었을 당시 일반 거인과 다르지 않는 외모와 눈에 띄는 특징은 없었지만 갤리어드로 계승되면서 외형을 비롯해 비약적으로 전투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차력 거인과 마찬가지로 사족 보행을 통해 엄청난 기동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한 마리의 맹수처럼 전장을 휩쓸고 다니는 전투 방식을 띠고 있는데요. 특히 턱 거인은 도저히 파괴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전태의 거인 수정을 파괴시킬 정도였습니다. 턱뿐만 아니라 손톱 역시 흠집을 낼 정도였으며 단일 파괴력으로만 놓고 보자면 가장 강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역시나 체급 차이를 무시할 수 없는지라 다른 거인들에 비해 낮은 근력과 방어력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 미카사와 엘렌에게 팔 다리가 잘리면서 급격하게 무력화된 점을 볼 때 거인전에서는 제대로 기량을 발휘하기 힘든 개체였습니다. 팔코에게 계승된 이후부터는 비행 능력까지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초반 월 마리아를 습격하며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주었던 갑옷 거인입니다. 계승자인 라이너는 차석으로 훈련병을 졸업할 정도의 실력자로서 월 마리아를 초토화시키고 유미르와 베르톨트를 업고 뛰면서 이동수단으로서 상당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조사병단의 칼이 전혀 먹혀들지 않을 정도로 전신 경지라가 강점이긴 하지만 신무기였던 뇌창의 습격에 큰 데미지를 입고 중상을 입는가 하며 다른 국가에서 개발된 대거인포의 경지라가 파괴되는 등 대부분 매체에 등장하는 힘캐처럼 전투력 측정기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진격의 거인이 경지라를 터득하기 시작하면서 근접전에서도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확실히 전신 경지라로 인한 기동성 저하 등으로 인해 대인전에서는 살짝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후반 전투에서는 여성형 거인을 대신해 공격을 방어하거나 초대형 거인의 폭발도 견딜 정도로 묘사되면서 방어력 하나만큼은 탑티어급을 자랑했습니다. 진격의 거인에서 에렌과 대칭점에 있는 또 다른 주인공으로서 라이너의 시점에 따라 또 다른 해석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제2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격의 거인을 이끌어가는 주인공, 진격의 거인입니다. 성장형 타입에 속하는 거인으로서 엄청난 괴력으로 바위를 나르거나 여성형 거인을 날려버렸으며 갑옷 거인의 경지라를 파괴시키는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엄청난 회복 속도로 인해 팔다리가 잘리는 상황에서도 곧바로 전투에 임할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인지 무지성 거인들을 상대로 물어뜯기거나 여성형 거인의 발차기에 머리가 날아가는 등 등장할 때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꼴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 다른 거인들에 비해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타입이지만 갑옷 물약을 사용한 뒤 부분 경질화를 통해 내구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갑옷 거인과의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했으며 전신 경질화를 통해 파괴된 성벽을 메꾸면서 매력적인 뒤태를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미래의 계승자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긴 하지만 닥쳐올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유노를 압도하는 에렌의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인해 특유의 괴력이 더욱 빛을 본 케이스였습니다. 1기 후반 에피소드를 10편 가까이 통째로 할애할 정도로 압도적인 스케일과 분량을 보여주었던 여성형 거인입니다. 갑옷 거인이 월 마리아를 함락시키면서 거인의 존재를 알렸다면 거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던 초반 당시 조사병단을 전멸 직전까지 몰고 가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선사했던 보스격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조깅을 하던 도중 자신을 덮치는 치안들을 물리치며 근육미녀의 포스를 유감없이 발휘했는데요. 리바이의 특별 작전반을 전멸시키면서 상당한 전력을 손실시켰으며 징역의 거인과의 대전에서는 대부분 우위를 점했습니다. 포효를 질러 다른 거인들을 불러들이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스펙적인 면에서만 보자면 힐링 팩터와 경지라, 기동력까지 밸런스형 타입에 속하는 편이며 애니 레오나트의 뛰어난 기량으로 인해 200% 시너지를 발휘했던 케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숭이를 연상케 하는 짐승 거인입니다. 초창기에는 눈에 띄는 활약이 없었으나 왕족 혈통을 이어받은 지크에게 계승되면서 비약적으로 전투력이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긴 팔을 이용해 주변의 돌을 투척하여 수십 대의 포탄에 맞먹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리바이 다음 가는 전투력을 담당했던 미케와 조사병단 최고의 지략가 엘빈이 사망하는 등 적의 전략과 사기를 꺾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자신의 골수를 맞은 거인들을 컨트롤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낙하산에 매달린 인간들을 포효 한 번으로 거인으로 변화시키는 장면은 정말 소름 끼치는 모습 중 하나였습니다. 엄청난 투척 능력과 거인들을 조종하는 능력까지 지녔지만 움직임이 느리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편이며 던질 무기가 떨어지거나 평지가 아닌 숲이나 도심일 경우 적에게 허점을 당할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이 때문에 리바이에게 2번이나 리타이어 되면서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레벨리오 전투에서 첫 모습을 드러낸 타이버 가문의 비밀 병기 전태의 거인입니다. 원하는 무기를 즉시 생성하는 사기적인 능력의 존재로서 활약상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주력 무기인 쇠망치와 거대한 송곳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가할 수 있으며 가시함정을 바닥에 깔아 적의 기동성을 대폭 하락시키는 등 그야말로 거의 모든 거인들의 움직임을 봉쇄할 수 있는데요. 어떤 무기든 생성할 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과 단단한 외피로 인해 징역의 거인은 제대로 된 반항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징역의 거인과 조사병단들의 전투력이 이전보다 훨씬 향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선 거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한 편이며 본체가 위치한 곳이 땅속이라는 점, 거인과 연결된 케이블이 상당히 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약점이 간파되고 말았습니다. 본체를 땅에 박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동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편으로서 디펜스전에 특화된 거인으로 추정되며 턱 거인을 제외한다면 수정을 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에렌에게 잡아먹히면서 아쉬운 최후를 맞이했지만 포스 하나만큼은 압권이었던 거인이었습니다. 60m에 달하는 압도적인 외형을 지닌 초대형 거인입니다. 갑옷 거인과 함께 초반 월 마리아를 파괴하며 살벌한 포스를 보여주었는데요. 다른 거인들이 온갖 격투술과 무기로 무장한 것에 비해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열을 방출하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면서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지경이었으며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었던 여성과 갑옷, 짐승에 비해 공략이나 전술 따위가 무의미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전투의 판도가 뒤집어지는 히든 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인으로 변신할 당시 일어나는 폭발은 거의 한 지역을 통째로 구워먹는 수준이었죠. 다만 워낙 체력 소모가 심한지라
근손실이 눈에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수록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일단 체급 차이가 다른 거인들에 비해 압도적인 편이며 후반 전투씬에서는 초대형으로 진화한 진격의 거인과 맞짱을 뜰 정도였는데요. 어디까지나 이론상 전투의 거인이 이길 가능성은 있겠지만 본체가 유선으로 땅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기동력에 한계가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과 초대형 거인의 넘사벽 스펙과 체급 차이로 인해 더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든 거인들의 시초이자 9거인을 다스리는 시조의 거인입니다. 월 마리아, 월 로제, 월 시나 장벽에 있는 수천만의 초대형 거인들을 깨워 진격시키는 땅울림을 지원할 경우 섬 밖의 모든 문명이 멸망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며 아무리 군사력이 발전하고 거인에 대항하는 무기가 개발된다고 한들 이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계승자였던 칼 프리츠는 에르디아인들의 정신을 조작해 성벽 밖의 세상에 대한 모든 기억과 정보까지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말의 제국이 에렌의 몸속에 있는 시조의 거인을 빼앗기 위해 라이너 일행을 보내면서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미르 백성들의 정신 조작, 신체 개조, 궁극의 필살기인 땅울림을 실현 가능한 존재로서 모든 거인들의 정점에 서 있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거인이라고 볼 수 있는 진격의 거인입니다. 지금부터가 진격의 거인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리스 가문이 시조의 거인을 계승할 경우 땅울림을 시현할 수 있지만 사실상 칼 프리스가 맺은 부전의 조약으로 인해 계승되는 순간 싸울 의지가 사라지게 되면서 월 마리아가 함락당할 시에도 아무런 반항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땅울림이 시현될 가능성은 0%였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프리스 혈통을 가진 자만이 시조의 거인의 힘을 쓸 수 있었는데요. 이는 시조의 거인 첫 번째 계승자이자 노예 신분이었던 유미르가 죽어서도 프리츠 왕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에렌의 격려로 인해 오직 프리츠 왕을 따르겠다는 신념을 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전의 조약을 우회하여 땅울림을 실현 가능한 존재가 바로 진격의 거인을 계승한 에렌 예거였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은 미래의 계승자의 기억을 볼 수 있는 진격의 거인의 능력을 통해 에렌 크루거에서 그리샤 예거로 계승되어 시조의 거인을 먹도록 예견되었으며 과거 프리스 가문이 저질렀던 과거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역사의 대변환점을 가져온 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진격의 거인만이 가지고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힘과 자유를 향한 움직임은 왕의 독선에 저항하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무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진격의 거인 가장 강력한 거인이었습니다. 거인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국가 간의 전쟁과 그 속에 펼쳐지는 가슴 아픈 역사, 어린 소년 소녀들의 짊어진 비극적인 운명까지 매력적인 스토리와 감동이 펼쳐진 순간이었는데요. 언젠가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날이 찾아오겠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